안녕하세요. 시애틀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은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쯤 전에 제가 보잉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보잉 주식을 팔고 캐나피 그로스 코퍼레이션 주식을 사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목표가 뭐였냐면 그 다음날 주식이 15불 이하로 떨어지면 제가 주식을 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그 다음날 15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애석하게 제가 그 주식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부하고 동부하고 시간차가 3시간 나시는 건 아시죠? 제가 꿈나라에 있는 동안 동부 주식 마켓이 열어가지고 그 주식이 15불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날부터 주식이 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기회를 놓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주식을 사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새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하는데 또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또 좋은 값에 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주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 주식을 못 사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CGC 주식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이 이제 18일인가 19일인가 요 사이죠. 그래서 18일 날 14불 22까지 내려갔다가 그래서 한 4, 5일 만에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제가 찝고 못 사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래서 한 5일 사이에 한 30% 이상이 올란 것 같습니다. 이 15불 하던 게 20불이 넘었었죠. 그때 20불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잠깐 주춤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20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은 포기를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보잉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잉 주식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 이후로 쭉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특히나 오늘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4.3%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애프터 아워 장외에서도 0.5%가 떨어졌죠. 내일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보잉 주식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그 보잉 주식을 살 때 뉴스가 보잉 그 비행기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FAA에서 우리 그 시스템을 인정해 줄 것이다. 설티파이드 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그 기대감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직도 그 설티피케이션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FAA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 아직까지 프로세스가 한참 남았다. 그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특히나 계속 지연이 되면서 처음에 보잉에서는 올해 말까지 모든 것이 준비돼서 내년 초에는 보잉에서 비행기를 팔 수 있을 것이고 아마 비행기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연말이 왔는데 아직까지 설티피케이트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보잉 이사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잠정적으로 이 737 맥스 기종을 생산을 하지 않겠다. 그 홀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주식이 이렇게 내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장후에 조금 더 내린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비행기를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공장은 가동하고 비행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주문하고 예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회사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보잉 측면에서는 이 비행기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이 설티피케이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설티피케이트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잉에서도 이 계속해서 이 비행기를 생산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 생산을 잠시 중단을 한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언제 다시 생산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스탑이 됐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 갈지 뭐 1년이 갈지 뭐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겠지만
아무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언론이 됐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냐면, 그 비행기를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그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보잉이 아무도 해고를 하지 않겠다. 그 인력을 다른 데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 비행 생산 중단이 장기간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언론이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렇게 생산이 중단되게 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협력 업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업체에서 생산해낸 물건들을 소비해 줄 큰 보잉 같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두아플리죠. 그래서 두 회사에서만 지금 거의 비행기를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 비행기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보잉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항공사들이 보잉하고의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에어버스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지금 기대를 거는 게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두아폴리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결국은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보잉을 존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다시 올라가서 힘을 발휘할 때까지 꿋꿋이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다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S&P 500를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는 지금 6.4%가 올랐죠. 이게 뭐 괜찮은 수익입니다. 뭐 1년에도 6.4% 정도가 나오면은 예금으로는 뭐 이만한 예금이 없죠. 그런데 제가 한번 사고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6.4%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아주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계속 사고 팔고 하던 있는 이 어카운트는 어떻게 됐냐면 만 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8,44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6, 7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다가 그 중에서도 이 보잉에서 지금 잃은 게 거의 10% 원금의 10% 정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914불 정도 잃었고 그 오늘 잃은 것만 해도 거의 한 뭐 40불이 잃었죠. 366불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존버를 하고 이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식을 개별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지 마라. 돈이 있으면은 S&P 500 ETF를 사라는 거죠. 그게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가 언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얼마 안 되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몰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몰빵을 하면 다른 주식 지금 보시면은 모든 뭐 지수들이 나르고 있죠. 미국의 모든 지수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10개 주식 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9개는 오르고 1개가 떨어진 거죠. 제가 산 주식이 이렇게 1개에 속해 버리면은 그냥 피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주식을 사가지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재수가 좋지 않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수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을 분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느냐? 뭐 회사 전혀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S&P 500 ETF를 사시면 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조금씩 저축을 해가지고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10년, 20년을 보고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중에 은퇴를 할 때 큰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이 돈을 1, 2년 후에 쓸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이나 이런 곳에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넣어 놓든지 바운드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주식을 사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지금 막 사회에 들어온
초년생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정한 조금 부분을 계속해서 S&P 500 ETF를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 당시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ETF, 이 S&P 500가 내려가면 더 좋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값이 자꾸 싸지면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아주 많은 주식의 양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사실 주식이 올라가면 더 기쁩니다. 지금 새로 살 수 있는 주식의 숫자는 작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스탁을 픽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탁 공부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주식 사서 돈 잃고 그게 거의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는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요즘엔 저축 예금의 그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은행에 넣는 대신에 그 돈으로 ETF, S&P 500 ETF를 매달 조금씩 조금씩 사십시오. 그러면 20년이 있다가 아마 깜짝 놀랄 만큼 커진 자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치기로 하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